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추자도와 산간을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대야도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제주시의 최저 기온은 27.4도를 기록하는 등 제주 전 지역의 최저 기온이 26도를 넘었습니다. 오늘도 제주시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에 따라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다음 달 초순까지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람만 지치고 힘든 게 아닙니다. 닭은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해 발육이 안 되고 돼지는 수정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애지중지 키우는 가축과 농산물이 더위에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축사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뙤약볕에 달궈진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더위에 지친 닭들은 목을 길게 내밀고 숨을 헐떡거립니다.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 농장에서는 양계장 안에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주는 이 팬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부 온도는 축사 적정 온도인 26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찜통더위에 폐사율은 일주일 새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료도 제대로 안 먹다 보니 산란율도 7% 떨어진 상황입니다. 폭염이 이렇게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면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만 이 폐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악화될까 봐 걱정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양돈 농가는 18년 만에 돼지열병이 발생해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출하지연으로 사육두수가 늘어나 더위에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수정률이 70%까지 떨어졌지만 수의사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종을 앞둔 양배추와 비트 묘종이 고온에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묘종에 물을 뿌려도 그때뿐 하루 종일 지켜야 합니다. 이 고온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분 공급을 적절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든 편이에요. 어디 멀리 가지도 이동도 못하고 뭐 밭에 가서 관리 같은 거나 하다 보면 제대로 이제 맞추지 못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그런 실정이에요. 애지중지하는 가축과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은 자기 몸 돌볼 틈 없이 불볕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여름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물 사용량이 많은데요.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최대 공급량의 90%를 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한창 손님 맞이에 분주한 식당. 음식을 준비하려 물을 틀어보지만 물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2층 펜션도 사정은 마찬가지. 샤워기 수압이 약해 무더위에 지친 투숙객들이 샤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쪽에서 틀고 또 한쪽에서 틀면 수압이 낮아갖고 불편하다고 항의를 많이 해요. 일반 주민들도 물 때문에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밭에 갔다가 가져오면 막 이 땀에 몸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후다닥하게 이렇게 착 쏟아지는 게 좋지. 그러니까 쨍쨍 하면은 이게 아우 씻지도 못하고 개운하지도 않고 좀 그런 게 많이 불편합니다. 중산간 지역인 애월읍 고성리와 상가, 광령 일대에도 상수도 수압이 떨어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43만 5천 톤. 지난해에 비해 1만 5천 톤 늘어 최대 수돗물 공급량 47만 6천 톤의 9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주택과 관광시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꺼번에 물을 쓰다 보니까 그 한정된 수돗물이 관경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적기 때문에 그 저지대는 괜찮지만 그 같은 동일 지역에서도 이제 고지대 쪽에서는 그 수압이 약해가지고 수자원본부는 상수관을 확장하고 취수원을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당장 다음 달이면 물 사용량이 45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물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 크루즈 부두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곤 의원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민군 복합항의 민군 공동구역과 크루즈부두, 터미널을 포함한 크루즈 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과 합참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도 크루즈 부두의 군사보호구역 지정은 철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군은 크루즈 부두 해상수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제주국제대학교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교비 횡령으로 시작됐던 16년간의 내용을 끝으로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학장의 교비 횡령 사건이 터진 이후 파행 운영돼 온 동원교육학원. 교육부는 2010년 동원학원 소속의 산업정보대와 탐나대를 경영부실학교로 지정하고 탐나대 매각 등 25개 구조조정 이행 과제를 조건으로 두 대학을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원 간의 분쟁이 일면서 2013년부터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제주국제대가 제주도의 탐나대 부지를 매각하고 대금을 교비로 전입하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이사 추천권을 관할청인 제주도와 종전이사에게 각각 3명씩, 학교 내 구성원에게 2명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제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420억 원이라는 이제 거금을 마련해서 탐나대 부지 매각, 그리고 이제 공청회라든가 이견 이제 수렴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제주도는 정이사 8명 중 6명을 선임해 취임을 승인하고 나머지 2명은 다음 달 선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전 이사진 측근이 정이사로 일부 선임돼 내홍의 불씨가 남아있어 제주국제대 완전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 허가 취소에 반발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어음풍력발전단지는 제주에코에너지가 사업비 950억 원을 들여 애월읍 어음리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풍력발전기 8기, 20메가와트 규모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통해 심의위원 명단을 넘겨받고 마을 주민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가 포착됐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1심 판결로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인허가 과정에서 무리를 빚은 것은 인정하지만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고 사업 허가를 받은 만큼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저희는 결단코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 허가를 받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해도 허가 취소 안 된다더라 하면 이게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부정을 용인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가 취소가 마땅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심의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려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뒤 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전반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 취소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 청문을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비리 문제로 허가가 취소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부당하다며 법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우체국 집배원과 전기 수도 검침원들은 업무 특성상 집집마다 들러야 하죠. 완도에서는 이들에게 중요한 임무 하나가 더 주어졌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집배원 55살 박철주 씨의 오토바이가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오토바이와 한 몸이 된 듯 우편물을 빠르게 배달하다 87살 오경인 할머니 집 앞에서는 멈춰섭니다. 예, 잘 계시죠라?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라. 예. 혼자 사는 어르신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하고 가까이 다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걸로 보면은 시대가 그래서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고 한 번 더 찾아뵙는. 완도군에 홀로 사는 노인은 5,300여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35%. 30여 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어르신 수십 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완도군은 집집마다 도는 우체국 집배원과 전기, 수도 검침원 등 80여 명에게 어르신들 안부 확인을 맡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한 것보다는 어머님들한테는 다른 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시니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폭염과 관련한 질환 증상이 있는지를 살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순입니다. 네, 삼복더위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중복인 오늘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더 오르겠는데요. 이 북서부 지역에는 일주일째, 남동부 지역은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밤에도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 보시면 오늘도 강한 자외선과 식중독 위험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불쾌감도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30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숨막히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남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7도 내외, 낮 기온은 3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도 가끔 소나기 소식이 있는 가운데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섬적 맑은 날씨 속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지금보다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중부 지역 공항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 초반까지 간간히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하지만 불볕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찜통 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학교에 전기 요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폭염으로 학교 냉방비가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해 5억 7천만 원의 운영비를 일선 학교에 추가로 배정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통합학교와 분교장에는 추가로 지원됩니다. 제주의 고용률은 높은 반면 임금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고용률은 7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45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1위인 울산보다는 180만 원가량 적었습니다. 제주 소방서는 불시 단속을 벌여 비상구 입구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상 조명 등 불량과 장애물 적치, 소화기 압력 미달 등입니다. 소방서는 장애물을 쌓아둔 3곳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소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쟁점인 읍면지역 신축주택에 대한 공공하수관로 연결 규정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주민과 관련 업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건축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대로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갖추면 건축을 허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도로 너비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시내버스 6개 정기 노선에 전기버스 18대를 운행 중인 가운데
올 하반기 5대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배터리 교체형 전기버스는 배터리를 한 번 교체하면 약 80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전기 노선에 전기버스를 도입한 곳은 서귀포시가 처음이며 세종시와 구미 등에서는 한두 대 정도를 셔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